자, 반갑습니다. 김상훈입니다. 자, 2024년 전기기사 실기 합격 설명회입니다. 우리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이 실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필기 때는 어떻게 관연도 외워서 넘어갔는데 이 실기 어떻게 할 거냐, 유튜브에도 많은 강의가 있고요. 한데 보면 대부분 뭐야? 그냥 관연도 외워라 이거예요. 근데 관연도 책 한번 펴보세요. 외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좀 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빠른 시간 내에, 그죠?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실기시험 개요하고 실기 합격 공부하는 방법, 실기 문제풀이. 문제풀이를 제가 직접 문제를 풀어주는 건 아니고요. 문제가 어떤 거다라는 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실기시험 개요입니다. 2024년 전기기사 실기 일정은요. 기사산업기사에서 필기 발표, 그 다음에 실기시험이 4월 27일 날 있을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2회, 3회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필기를 보고 합격하고 나서 실기까지 대략 시간이 한 달, 한 6주 정도 됩니다. 한 달 조금 넘죠. 한 달, 2주 정도, 한 6주 정도 되니까 빠르게 그죠?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전기기사 실기 합격률은요. 우리가 전기기사 1년에 보는 필기 시험을 치는 인원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50%가 필기에 붙은 거죠. 그러면 나머지 한 2만 3천 명 정도가 작년에 지원해가지고 시험 응시해서 합격자가 한 37% 정도, 그죠? 요 정도 났다. 그래서 한 30%대 그 2020년 같은 거 보세요. 12.1%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낮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회차에 걸리면 골치 아프다 이거죠. 지금 현재 그죠? 현재 평타는 한 3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고요. 실기시험 출제 범위는 전부 다 필답형이에요. 주관식이라는 거죠. 주관식이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필기 때처럼 관연도 다 외워가지고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모르면 못 쓰는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서 심벌, 수변전 선비, 조명 설계, 시퀀스, 예비 전원, 테이블 스펙, 기계기구 용량 산정, 단답형이 좀 많이 있어요. 단답형을 오해하시는 거는 이 수변전 설비 안에도 단답형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수변전 설비라서 수변전 전체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단답형은 그거까지 포함한다면 점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공사기사하고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점은 수변전 설비가 좀 그죠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니면 전기기사 취직하면 뭐 제일 많은 게 우리 전기안전관리자나 전기공사업체도 많이 가죠 요새는, 그죠? 그 다음에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서류 때 가점이 있습니다. 자, 전기안전 분야에 자신 취득하면 그죠? 전기기사 실무 2년 하면 모든 공사나 모든 설비 유지 운영이 다 됩니다. 그래서 전기기사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가 좀 있는 게 그죠? 실무가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전압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건물들은 대부분 우리 도심지에 들어있는 건물들은 전부 전압이 얼마야? 한전, 배전 전압은 22,900이기 때문에 10만 볼트 미만이기 때문에 다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에 제한이 많지 않다. 그리고 모든 건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이 전기기사 필기할 때도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전기기사는 법정 자격증이에요. 이런 건물의 전기 유지관리 보수 인원이 반드시 몇 명씩 필요하다는 게 법정 자격증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저 취득을 하면 취업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뭐 카페나 이런 데 보시면 많이 나오죠. 60세 이상 되신 분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면 우리가 평생 직업으로 딱 손색이 없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자, 공기업 가산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기사 취직 때 한전 같은 걸 예를 들면 기사공사, 그죠?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는 10점씩 그죠? 가산점이 있습니다. 없으면 합격이 안 돼요. 필기에서. 자, 공무원 기술직입니다. 그죠? 기술직 9급의 경우에 한 5% 정도 그죠? 가산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해요. 전기기사 실기 시험지 안내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수험자 유의사항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아요. 시험 보러 가서 읽어보지 않습니다. 얘는 필기처럼 CBT가 아니고 종이에다가 답을 쓰는 내용인데 처음에 이 나오면 읽지도 않아요. 보세요. 응시하는 종목이 맞느냐, 그다음에 문제 순서, 민세 상태 확인하고, 그죠? 부정행위 하면 여기 나오죠. 부정행위자는 3년간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응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기기사에서 부정행위 했는데 소방설비 봐야지 하면 못 본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은. 그러니까 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 용량이 큰 전자계산기, 요거는
산업인력공단에 기종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 기종 이상. 그러니까 금액대로 보면 뭐 한 10만 원 넘어가는 기종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쓰는 카시오나 샤프 뭐 이런 계산기들 대부분 얼마짜리예요? 한 2만 원에서 3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쓰시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 도중에 스마트 기기는 지참이 안 돼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지참하고 있는 거.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지참이라고 돼 있어요. 내가 주머니에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방에 넣어서 빼는 게 맞죠. 이건 필기시험 때도 다 됐고요. 가장 진짜 억울한 게 뭐예요? 이거죠. 문제와 답안, 채점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보고 있는 뭐 제 책뿐만 아니라 모든 관연도 문제지는 수험자가 보고를 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봤던 문제하고 토시가 좀 다른데요. 그럴 수 있죠. 작년에 봤던 문제하고 숫자가 약간 다른데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점 사항도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답안 작성은 뭘로 해야 된다?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샤프로 적었는데요. 오답이죠, 무조건. 샤프로 적으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빨간색으로 적었는데요. 오답입니다. 그래서 연필, 빨간색, 파란색 등을 작성한 건 다 0점 처리된다고 돼 있어요. 나중에 그죠? 저는 다 샤프로만 써놓고 나왔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 과정과 답란에 기재를 하는데 계산 과정이 틀리거나 없으면 빵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계산 과정과 답이 어떤 내용인지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계산 문제는 최종 결과값에서 소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언제까지요? 둘째 자리까지만 쓰는데 문제에서 소수점 이하는 다 없애라라고 하는 문제에서 개별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 조건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 계산했더니 소수점이 나오면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에 단위가 없으면 오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5A인데 5A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누가 하더라고 5A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보통 단위는 이렇게 네모 꺽쇠를 치는 게 단위죠. 그래서 뭐 미리암페어라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적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에서 필기의 구비 조건을 3가지만 적으라고 했는데 하나, 둘, 3개인데 난 4개를 적었단 말이에요. 4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혹시 이 중에 틀린 게 있으면 감점해 버립니다. 맞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3개를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안을 정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필기라고 썼는데 이게 필기가 아니고 달록이다 그러면 이렇게 2줄 긋고 달록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 아니다 그래서 2개 지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퀀스라든지 도면을 그리는 문제는 항상 어떻게 하시라고 했어요? 먼저 연필로 그려놓고 나중에 반드시 지우고 볼펜으로 다시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전기기사 실기 시험지 예시입니다. 2023년도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처음 보세요. 지중전설로 시설방지식을 3가지 적어라 그러면 직접 매소식, 관로식, 암거식 이렇게 정확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 잘 알아보도록 쓰세요. 직접 매설식, 그 다음에 관로식, 암거식 이렇게 돼 있는데 학원에서요 직매식이라고 그랬어요. 직매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안 됩니다.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있는 대로 적어야 답안이 됩니다. 관로식인데 관로 인입식이라고 돼 있는 학교 교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의미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여요. 한국 전기 설비 규정 즉 뭐예요? KEC 규정에 따른 답이 됩니다. 자, 요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수전전압이 계약 전력 30kW 삼상 단락 전류가 7,000인 경우에 수전 설비 차단 용량. 자, 차단기 용량은 루트 3 곱하기 차단기의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예요. 그러면 요거를 루트 3 곱하기 22,000 수전 전압이 22,900이면 그렇죠. 맞아요. 22,900이면 25.8kV가 될 거고요. 이 전격 차단 전류 대신 단락 전류 쓸 수 있으니까
7000A에서 10에 마이너스 3승만 하면 되죠. 왜? 얘는 이미 KV니까요. 답은 MV의 A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해서 답이 나왔어요. 자, 답이 뭐 예를 들을게요. 뭐 152.34 MVA로 나왔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 여기 계산이라고 쓴 거는 이거를 쓰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냥. 뭐 여기다 차단기 용량을 써도 돼요. 그 다음에 계산까지 하고 나서 답 152.34 MVA라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답의 단위가 빠지면 오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공식을 적으라는 건 아니에요. 공식을 적으라는 건 아닌데 공식을 적으라는 게 아니라 뭘 적으라는 거예요? 계산한 내용을 적으라는 거예요. 계산 과정이 없고 답만 있는데 답이 맞았어. 그럼 뭘로 인정하겠다는 거야? 컨닝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기 답안지 접속이에요. 답안지 작성. 계산 과정을 반드시 기재라. 근데 문제 이건 잘 보셔야 돼요. 문제 이렇게 계산이라고 안 되고 답만 적어져 있다면 계산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안 적으셔도 관계없는데 계산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계산 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공식 문제가 있어요. 축전지 용량은 L분의 1의 KI다. 공식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L이 뭐고 K가 뭐고 I가 뭐고 C가 뭔지를 다 적어야 된다. C. 예를 들어 축전지의 용량이다. 암페어 아워. L. 보수율 또는 경련 용량 저하율이다. 그 다음에 뭐야? K는 용량 환산 시간 계수다. I는 뭐예요? 방전 전류인데 단위가 있는 거는 다 이렇게 적습니다. 얘는 단위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라는 거. 이건 무슨 문제예요? 공식을 적으라는 문제예요. 자, 소수점 문제가 가장 크게 걸리는데요. 잘 보세요. 계산했더니 24.347이 나왔어요. 그럼 답은 얼마로 적어야 돼요? 시험지 아까 유의사항이 있었죠?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니까 24.35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백분율에 대한 거야. 백분율의 대표가 뭡니까? 역률. 역률은 뭐야? 피상전력 대비 유효전력의 백분율 값인데 백분율을 했더니 얼마야? 53.745%가 나오면 답을 53.75%로 해라. 그럼 만약에 얘들이 역률이 이만큼이다라고 하면 이걸 소수로 표현하면 어디까지 해야 돼? 5375.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적어야 돼. 언제요? 백분율의 경우가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백분율이 되는 게 우리가 지금 그 실기보면서 제일 많은 게 뭐야? 1번 역률, 2번 뭐야? 수용률, 부하율 이런 것들이죠. 맞아요? 근데 뭐는 아니다? 부등률은 아니에요. 백분율이.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요.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싸움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도면 문제는 점을 찍은 부분만 접속이고 이렇게 되면 접속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되면 이렇게 두 개 점 찍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할 때 요렇게 하고 이렇게 점프 뛰는 요런 거 안 그래도 좋다 이거지. 왜? 이렇게 해놓으면 연결된 데는 여기하고만 여기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죠?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에 대한 경우는요. 키워드가 중요해요. 우리가 전선의 구비 조건을 적으라 그러면 전선은 뭐 하는 거예요? 전류를 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선의 구비 조건의 핵심은 뭐다? 도전율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 됩니까? 그런 핵심 키워드를 잘 보시기 바래요. 요거는 단답할 때 제가 단답할 때 보면 키워드가 뭔지 정확하게 줄 거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빈칸을 가급적 남기지 마라. 답안지에 모른다고 안 쓰지 마시고요. 뭐래도 쓰세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빈칸을 남기지 말라니까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 자, 전선의 구비 조건을 5개 쓰세요. 그랬더니 5가지 이렇게 써놓으면 자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도전율이 커야 된다. 그 다음에 기계적 그죠?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된다. 그 다음에 그죠? 내부식성이 있어야 된다. 비중이 적어야 된다. 하나가 생각이 안 나더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비워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래도 쓰라는 거야. 더 쓰는 건 안 돼. 6개, 7개 쓰는 건 아니지만 뭐래도 그죠? 쓰시라는 거예요. 전선? 전선? 그죠? 비중이 적고 부식이 안 되고 기계적 강도 있고
도전율이 커야 된다. 그죠? 맞아? 난 잘 몰라. 에이, 열에 대해 강할 것. 얘기되죠. 전선이 녹아 떨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죠? 근데 이런 답안은 빈칸을 채우기 위한 답안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거 써야 되는 거죠. 근데 혹시나 도저히 쓸 말이 없으면 뭔가를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점자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그죠? 채점자를 고민을 좀 시켜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실기 합격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최근 이슈를 좀 볼게요. KEC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라고 하는 이 KEC가 적용이 확대되고 있어요. 기존 내용에서 KEC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2023년도 공사기사 실기에서 4회 때 KEC 규정에 맞지 않는 문제가 2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마 다 전항정답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EC 규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해는 더 비중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KEC는 관연도 문제지 맨 뒤에 예상 문제를 제가 몇 개 적어놨어요? 100문항 적어놨어요. 100문항 넣어놨습니다. 작년에도 여기서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산업기사하고 공통 출제가 좀 있어요. 이 문제 못 봤는데 어디서 나왔지? 그러니까 전기기사에는 안 나왔었지만 산업기사에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병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실기 파이널 교재는 뭘로 했어요? 기사하고 산업기사가 동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다? 이런 거예요. 종목별로 교차하지만 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전 전기기사 보는데 산업기사도 풀어봐야 됩니까? 일단 전기기사는 뭐예요? 파이널에서 전기기사만 우선 푸세요. 그리고 관연도 다 공부하시고 나서 시간이 좀 남았다. 그럼 산업기사 얼른 보시면 돼요. 얘기됐습니까?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산업기사 먼저 풀어보세요. 그리고 기사에 있는 파이널 정도는 체크해도 괜찮다 이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문항수가 늘어났어요. 2010년 이전 관연도로 보면 10문제에서 한 13문항밖에 안 되지만 지금은 17문제, 18문제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굉장히 그죠? 중요하죠?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단답형으로 나오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단답형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 왜? 한 번에 점수를 3점짜리는 안 주거든요. 보통 10점 정도인데 그러다 보면 19문제, 18문제까지 내려고 그러면 적어도 그죠? 5점, 3점짜리가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다 어디 있다? KEC에 많이 있다 이거죠. 자, 이제 필기하고 연계성이 확대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전기자기학 6장, 뭐 전력공학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도 제가 아침에 카페에 보니까 뭐냐면 이게 필기하고 시험 본 게 실기도 비슷하게 있어요. 2024년도에 여기 없었죠? 빵 터진 게 뭐냐? 7장에 태분한 회로에 대해서 나왔고요. 4장 교류 전력의 얘랑 섞어서 뭐예요? 최대 전력 조건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그 필기 기본서에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7장에. 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2023년도 1회 실기에서 바로 나왔죠. 그랬더니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아니 뭐 필기 문제가 나오고 그래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필기 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발 회로하고 전력은 열심히 해라. 여기 보세요. 전체야 전체. 그렇죠? 그 다음에 요새 전력공학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력공학 1장 할 때 제가 필기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눈이 오면 전선로에 눈이 쌓이면 굉장히 무겁다 그랬어요. 왜 무거워요? 눈이 비중이 빙선은 0.9예요. 물의 비중이 1이니까 물의 무게 몇 프로예요? 90%예요. 상당히 무겁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뭐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뭐 전선로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게 또 실기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얘하고 얘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공부 안 돼 있다? 전부 다 뭐다? 이 내용들이 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실기 이론 비법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이론 비법서를 전부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실기 이론 비법서를 빠르게 보시고 나서 문제풀이를 하시는 게 좋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문제
문제 풀면서 잘 안 되면 이론 비법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자, 실기 공부 방법이에요. 자, 잘 보세요. 질문이 상당히 많았던 내용이에요. 전기기사, 산업기사 실기이론 비법서 얘가 2023년도 판이에요. 그때 저한테 교수님 2024년도 판은 언제 나옵니까? 이 질문 되게 많았는데 잘 보세요. 2024년 실기이론 비법서는 출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2023년에 나왔던 내용에서 일부가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일부만 추가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2023년도에 시험 봐서 3회 때 실기 시험을 운 좋게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2024년도에 이 교재 또 사야 되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디가 달라졌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죠? 2024년 추가 부분은 윤주북스 홈페이지에 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놨고 또 다음 카페 일리키메디에서도 다운받게 해놨고 전기 단계에서도 다운받게 해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나는 이번에 처음 실기를 봅니다. 그러면 이 책 사고요. 일부 내용만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놨다. 요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제도 어렵고 경기도 어려운데 자꾸 그저 작년에 책 샀는데 또 사라 그러는 길은 좀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이런 방법을 했으니까 2024년도 전기 기사 실기이론 비법서를 찾지 마시고 23년도 거 하시고 추가된 내용만 보세요. 그래서 실기이론 비법서는 실기이론의 바이블이라고 감히 그죠? 바이블,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 안에 없는 내용이 없죠. 여러분들이 그죠? 무효전력 제어에 대한 게 2023년도에 실기 나왔는데 이거 못 본 내용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관연도 외운 거고요. 실기이론 비법서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야? 이론 비법서를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얘는 가급적 빠르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빨리 보세요.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안 되면 나중에 앞으로 문제풀이 하면서 다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실기이론 비법서의 목차예요. 굉장히 많죠? 그랬더니 이 30개나 되는데 이거 언제 다 해요?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한 챕터가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되는 데도 있고요. 한 10페이지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기도 하고 그죠?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기는 이제 두 번째는요. 전기기사, 산업기사 같이 들어있다 했죠. 실기 파이널 특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야? 일단 실기 이론 비법서를 빨리 보시고 나서 파이널을 먼저 보세요. 실기 파이널을. 왜냐? 실기 파이널은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것 중에 5번, 4번, 3번 출제된 문제들만 모아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543이라고 하는 이거를 모아놨으니 여러분들 관연도 공부할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책 보시면 위에 별표 5개, 4개, 3개는 여기서 이미 했기 때문에 건너뛰고 가면 나중에 관연도 할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별 한두 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우선 권장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잘 보세요. 인텔리전트 빌딩 그죠? 등급별 추정 용량입니다. 이런 문제는 2021년에 나왔지만 전기기사는 별 4개, 산업기사는 별 2개.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교차 출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음이 바로 뭐예요? 관연도예요. 관연도 문제풀인데 관연도 문제집인데 관연도 문제집은 항상 역순으로 2023년부터 2021년까지 내려갑니다. 누가 하더라고요? 80년대 문제 봐야 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꼭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관연도 문제지가 저것처럼 23년치예요. 그런데 이거를 뺐잖아요. 왜냐면 앞에서 이걸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빠졌기 때문에 5번, 4번, 3번 나온 문제를 다 빼고 나면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뭐야? 관연도 문제는 별 1개, 2개. 그러니까 뭐야? 1번, 2번 출제된 문제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예전 문제 중에 2001년부터 2015년 정도까지요. 이 예전 문제 중에는요. 문제가 한 20, 30점짜리 배점이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요 근래는 20, 30점짜리 배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몇 점이야? 많아봐야 10점이에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개정된 KC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된 KC는 여기서 다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도
KC 예상 문제 100문제를 추가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세요. 자, 순서가 1번 실기이론 비법서 잽싸게 그저 한 일주일 안에 싹 다 봐버리시고요. 다 외우라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일단 한번 다 들어보시라고요. 두 번째 실기 파이널 빨리 풀고, 세 번째 뭐야? 관연도에 별 한두 개짜리 풀면 준비가 끝납니다. 기본 준비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네 번째는 이제 선택사항인데 실기 단답이에요. 단답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이 뭐야? 마지막 정리죠. 파이널 정리예요. 정리하면서 이런 것도 다 챙기자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있는 5점짜리 단답을 따로 모아서 준비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그럴 필요 없이 이미 책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단답. 자, 실기 공부 방법이에요. 부족한 부분을 집중 공부해라. 이론 비법서 활용해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이론 정립하시고 오답 노트 하시고 관연도 문제를 반복하시고 최근 이슈도 좀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제가 많이 해요? 유튜브에서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화목토에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하실 수 있다. 순서는 요거에 입각해서 하시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걸 다 하고 나면 실기 모의고사집이 있어요. 요거 작년도에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죠. 그러니까 실기 모의고사집까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문항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무조건 다 눌러보시고요. 계산기 단위 기재 꼭 하시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유튜브 김상훈 TV에서 라이브 방송하죠. 언제요? 화목토. 지난 토요일 날 제가 했죠. 화목토에 하는 내용은 이제부터는 그 사이트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놔둘 겁니다. 여러분들 실기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내버려둘 거라 했어요. 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일정입니다.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일입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하나, 둘, 세 번 했죠? 토요일 날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토요일이고요. 요게 이제 그죠? 얘기가 되는데 요 화요일이죠? 내일 저녁에 하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저녁에 하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언제요? 오전에 합니다. 이렇게 세 번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시간표는 전부 다 어디 있다? 다음 카페에 들어오시면 일렉킴 에듀를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즌에 맞춰서 합니다. 얘들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전기기사 실기 과정이 끝나면 다시 필기로 가고요. 또 전기기사 실기 과정이 끝나면 공기업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다 정리되는 데까지 한 다음에 공기업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기 문제풀이에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전기기사 실기 관한도인데 이렇게 하면 그저 분류기를 사용했대요. 실기 이론 비법서에 있었죠. 분류기. 그죠? 분류기 여기 있었네요. 몇 오음의 분류기 조항을 찾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1mm인데 6mm까지 하니까 몇 배예요? 6배 측정하는 거야. 6-1에다가. 그죠? 내부 조항은 20kg예요. 하면 몇 오음인지 나오겠죠. 이거는 뭐냐면 실기 이론 비법서만 봤어도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새로 나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는 이제 2023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2번 이상 나왔던 거죠. 자, 2023년도 문제입니다. 프로펠러형 풍차의 풍속이 나와 있어요. 실기 비법서에 다 있었죠. 제가 실기 이론 비법서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 같은 문제를 관연도에서 한번 보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실기 이론 비법서 이 공식 안 외웠는데 관연도 보니까 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건 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잘 확인해 두시고요. 자, 2023년도 실기 그죠? 관연도에 무브와 충전전류 충전 용량 요것도 실기 이론 비법서에 다 있죠. 그래서 실기 이론 비법서에 다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요새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챙기셔야 돼요. 2023년도에 작년에 나온 거죠, 벌써. 자, 가스절연 변전소입니다. 이것도 다 이제 우리가 그 비법서에 다 있는 내용이지만 가스절연 변전소인데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가서 보시면 변전소의 3가지 종류를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강의하는 사람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옥의 철구형. 철대를 놓고 그 안에 변전 설비를 다 집어넣는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GIS형. 가스절연 개폐 장치들을 포함하고 있는 변전소예요. SF6라고 하는 가스 안에다가 그 함 안에다가 변전 설비들을 집어넣고 SF6로 밀봉해버리는 방식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이브리드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가스전원 변전소의 특징을 쓰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내용 공부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맨날 나오면 그죠? 아, 이런 게 왜 나왔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자, 예시 5번째는요. 아, 이거는 뭐냐면 별 5개짜리 문제였어요. 여기서 3상 단락이 됐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 아까 뭐예요? 요 파이널에서 다 이미 몇 번씩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자, KC에 대한 얘기입니다. 2023년도 전기기사 실기에 KC 신문항이 출시됐는데 대부분 예상 문제 안에 다 있었다고 그랬죠. 제가 그죠? 예상 문제. 그래서 예상 문제 안에 다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들 카페에 보시면 제가 그 예상 문제 100문제 말고도 자료실에 보시면 실기 예상 문제라 그래서 한 6차례 정도는 해놨거든요. 그 내용 읽어보세요. 출제됐나 안 됐나. 자, 그다음에 2024년 실기 관연도 문제지는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요 책 뒤에 실기 예상 문제 100문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KC 예상입니다. TNS 방식 그죠? S는 P하고 N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죠? 그거에 맞춰서 그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문제 다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보호 장치가 이거 몇 미터라고 했어요? 3m라고 했잖아요. 3m. 요거 딱. 그죠? 이 앞에가 보호가 충분히 잘 돼 있으면 위험이 최소화돼 있다면 요거는 3m다. 그래서 요 문제는 필기 시험에도 요새는 많이 나옵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필의 시스템에 대한 거예요. 그죠? 2021년도에 적중했던 거죠. 수레부 시스템 배치 방법. 그죠? 구성 요소. 자, 그다음에 예상 문제로 앞으로 얘기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 보호도체 굵기 산정하는 건데 보호도체 굵기를 그죠? 그 굵기는 K분의 루트의 I 제곱 T라고 하는 예로 이번 2023년도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했으면 알 거 아니에요. 표로 산정하거나 그죠? 산정식을 이용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2024년도 예상 문제에 넣어놨던 것 중에 그죠? 변압기 2차 측 그죠? 1초 이내에 자동 차단한다. 뭐요? 변압기 2차 측 접지 저항은 일선 지락 전류분의 600이 되겠죠. 그렇죠? 1초 이내라고 했습니다. 1초를 넘고 2초 이내면 얼마요? 300이 된다고 그랬고요. 만약에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150이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는 제가 뭐라 했어요? 일선 지락 전류가 나온다 문제에. 왜? 법규가 바뀌었어요. 일선 지락 전류는 실측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2023년도 4회 공사기사에 일선 지락 전류를 계산하시오 했는데 그 문제는 오류입니다. 문제. 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통상의 케이블 조건의 도체 단면적 이것도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어디 있다? KC 예상 문제 안에 다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뭐 단심 2.5스퀘어 3번, 10스퀘어 3번 넣은 박강전선관 했는데 여기 잘 보세요. 표가 바뀌었다고. 어디서 찾아야 돼? 내단 면적이 무조건 3분의 1이에요. 박강전선관이니까 여기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는 옛날처럼 뭐 같은 굵기는 내단 면적이 48%, 다른 굵기는 32% 이런 조항 없습니다. 무조건 3분의 1인 요 표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전기기사 실기는요. 기존 문제를 대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 문제는 여기 안에서 다 끝나버려야 되는 거고요. 신규 문제는 전부 다 뭡니까? KC예요. KC는 어디 가서 하시면 된다고요? 예상 문제에서 보시란 말이에요. 예상 문제는 제가 시험 보기 전에 교재에 있는 거 말고도 유튜브에서 따로도 줍니다. 예상 문제 잘 확인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기 단기에 사전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중복이 돼가지고요. 많지 않은 질문들을 해놨습니다. 한번 볼게요. 전기기사 준비하면서 전기산업기사 공사기사 취득하고 올해 전기기사 그죠? 실기 제도 도전하게 됐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그죠? 파이널 543 기출 모의고사 순서를 하는데 자 지금 금방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죠. 이론 비법서는 저분은 이미 공사기사 하면서 많이 봤다는 거죠. 산업기사 하면서. 그러면 파이널 관연도 실기 단답 그 다음에 모의고사 요 순서들을 한다는 거예요. C1677님 아주 정확한 방법으로 알고 계세요. 네, 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파이널 특강 관연도 기출 실기 단답 순으로 하나요? 아니면 파이널 복습 관연도 기출을 같이 풀어봐야 되네요. 그랬는데 일단 순서대로 하시고요. 얘가 잘 안 되더라도 빨리 하고 끝내야 돼. 얘도 뭐예요? 얘는
잘 안 되면 암기라도 하셔야 돼요. 543은. 그 다음에 관연도 문제집은 뭐예요? 별 한두 개 돼 있는 것만 뽑아가지고 풀어보시면 빠른 시간 내에 끝난다. 그리고 나서 정리는 단답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한번 보시면 딱 되죠. 세 번째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전기기사 실기 대비하는 효율적인 방법. 감리는 어떻게 하냐? 감리는 현재 그 감리의 경우에는 기출 문제 위주로 보셔야 돼요. 뭐 그 많은 조항을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 위주로 보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감리는 나와도 5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죄송하지만 감리는 점수를 빼고 시작하는 게 맞아요. 95점 만점이라 보시는 게 맞죠. 근데 다행히 기출 문제 요새 많이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출 문제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직장 다니시면서 전기기사 실기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강의를 직접 하는 것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소리로만 듣고 있어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소리로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자투리 시간을 많이 쓰세요. 뭐 독서실을 끊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투리 시간에 계속 들으면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마리 토끼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 마음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직장을 일을 하면서 전기기사를 준비하면 평일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주말에 공부해야 되겠죠. 아쉽지만 주말에 그죠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죠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 나오죠. 전기기사 공부하면 바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바본 거예요. 왜? 전기기사 어디 그죠 재수 좋게 한번 따가지고 유튜브 강의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지적 능력 가지고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어떤 집중력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럼 사실은 뭐예요? 그냥 자기가 그죠 자기 여건에 맞춰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번 1회차에는 못 붙을 것 같지만 어쨌든 준비해서 2회차를 타겟으로 가겠다. 좋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안 되는데 물리적으로 막 시간도 안 되는데 1회차에 그죠 지금 이런 분들 많거든요. 3월 4월 달 말에 보는데 3월 달 지금부터 준비해서 2달이면 되겠지. 그리고 공부 막 했는데 3월 달에 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 전기회사면 전기 공사가 시작됐어요. 자, 내가 하루 종일 현장에 있는데 언제 공부하냐는 거예요. 조금 여유를 가지세요. 그런 경우는. 도체 공칭 단면적 같은 거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될 게 요새는 시험 문제에서 주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안 주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가급적 외워두세요. 전부 다 외울 건 아니고요. 도체 공칭 단면적 같은 건 한 100 안쪽으로는 외워두는 게 좋죠. 네. 관연도 실기 경우에는 몇 개년 정도 학습하는 게 좋냐는데 최근 3개년. 관연도는요. 다 보시는 게 좋은데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다 보시는 게 좋은데 얘를 먼저 해버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얘가 줄어들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얘만 먼저 해버리면 관건이 굉장히 실기 관연도 보는 데는 지장 없이 빨리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볼게요. 공사기사 합격 기사 떨어지는 기사 준비합니다. 공사기사 실격 기사 실기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공사기사는 일단 단답형 위주로 돼 있어요. 공사기사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단답만 봐도 한 70점 가까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기사는 아니죠. 기사는 수변전 설비하고 계산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최신 전기공사 출제는요. 최신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전부 KC에 있는 KC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괄호놓기 형태가 많아요. 이건 관연도 문제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사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C 규정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KC 규정이 작년에 2023년도에는 바뀐 조항이 여러분들 시험에 바로 적용할 만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시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기를 계속 낙방하고 있어요. 낙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것만 외우는 사람들이 가장 낙방하기 쉽죠. 관연도만 외우고 있어요. 왜?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유튜브 강사가 설마 우리한테 거짓말 하겠어? 여러분들 유튜브에 있는 내용이 모두 진실입니까? 난 되묻고 싶어요. 저도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유튜브에서 보고 무슨 뭘 먹으면 좋다 그래서 먹어봤거든요. 하나도 안 들어. 역시 유튜브가 100%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라이브 방송 하는 이유가 지금 한 3년 동안 거의 라이브 방송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는데 라이브 방송한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토목이나 건축처럼 전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목표예요. 어느 날까지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대로 그때까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낙방한다는 건요. 순서를 안 밟았으면 낙방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문제 적응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책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시중에 있는 모든 책들이 문제 밑에 바로 풀이하고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이걸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실기 모의고사를 한번 보세요. 본인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번외요. 강의 유목민은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듣는 것 같은데 정착을 했대 이제. 예. 그죠? 전기 너무 싫어하는데 매력에 빠져서 전기도 기숙사 도전하고 싶다. 기숙사 강의 해달라. 고맙습니다. 기숙사 강의는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필요할 때 물론 기숙사 강의는 제가 일부만 할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기숙사님들이 하셔야 맞는 거고요. 예. 쌍기사 때 소방설비 교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여기 여러분들 제가 전기가 다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소방도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4년도 그 전기기사 실기 설명회는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지금 채팅창에 그죠? 많은 분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여기다가 하시면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맨날 그 라이브 하면 오시는 분들 많이 왔네. 그죠? 피카 땅콩님, 호갱님, 그죠? 민경윤님, 매직블록님, 액션승구님. 이 다 우리 맨날 라이브 하면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라이브 하면 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죠? 라이브를 반드시 듣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자꾸 그죠? 참여해서 라이브를요 20분 30분짜리 짧은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고 기존 영상 잘라가지고 올리고 이거 편집해서 올리고 저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뭐냐면 그냥 실시간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게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자, 확인하시고요. 자, 이 시간 이후에 혹시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전기단기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에 오셔서 직접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라이브 와서 질문하시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라이브 끝나면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걸로 2024년 전기기사 실기 그죠? 합격 설명회는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 잊지 마시고 이대로 빨리 하셔서 좋은 성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힘드신 일 있으면 언제든지 그죠? 라이브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